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깜빡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이 세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 내내 벌어놓고 세금 잘못 신고해가지고 홀랑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릴 창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영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저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못하면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일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세금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있죠.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미국 소득세법이라고. 그만큼 그 세금 관리가 어려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알아봐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도 어려운데 저희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람이 태어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죽음이고요. 그 다음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알릴 창업 보시면 이 세금 최대한 안 아프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성공 창업을 향해 달려가는 창업자들. 세금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자영업의 시작과 끝, 세무. 창업부터 사업 운영까지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절세 노하우. 창업 세무 실무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자, 세금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업자 등록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은 어떤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네.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네.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소지가 아닌 자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필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증이 추가로 필요가 합니다. 근데 종종 세무서에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 못 내준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금 걷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내줘요? 예,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내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요거 페이퍼 컴퍼니 같아. 뭐 이런 느낌. 네. 그 밖에 이제 좀 유의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그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낼 때 유의사항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다운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필수라고 했는데 피치 못하게 다운계약서를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다운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제 계약서는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 실제 월세에 대한 금융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업입니다.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동업계약서에는 지분이 들어갑니다. 그 지분 비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동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은 반드시 깨진다는 겁니다. 10년, 20년 가는 동업은 없습니다. 동업을 깰 때 어떻게 깰 건지를 시작할 때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동업이 깨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하고 허준 씨랑 1억씩 투자해서 식당을 했습니다. 네. 이게 깨지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걸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아주 쉽습니다. 매각 대금에 각각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동업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 사람이 나갈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 1억씩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준 씨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1억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받아야 됩니까? 1억을 줘야죠. 1억 투자한 사람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동업이 깨졌냐면 사업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금도 월세한테 다 까였고 직원들 인건비도 6개월치 밀렸고 그리고 재료비도 밀렸습니다. 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죠. 줄 게 없죠. 아니죠.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죠. 아, 그 밀린 그 돈들의 절반을 내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는 이 동업을 나중에 깰 때 어떻게 깰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놓는 게 역지사지 신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동업하시는 분들은 꼭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끝을 낼지도 분명히 생각하는 게 좋다. 예, 네, 동업은 큰 걸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걸로 깨집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커피 믹스를 많이 먹는다, 그거 갖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 크게 딱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끄럽게 한다고. 아니 그럴 거면 왜 동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업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상공인 여러분, 동업은 언젠간 깨진답니다. 지금 같이 동업하고 계신 분들, 그래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써놓는 게 좋답니다. 커피숍 창업 3년 차에 접어든 김소상 씨. 최근 매출이 줄어들어 걱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원두 판매 사업을 함께 하려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 그 사업자 등록 중에 보면 업태와 종목이 있습니다. 업태라고 하는 것은 대분류고 종목이라는 것은 소분류입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업태와 종목을 추가할 때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 업무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면세에서 일반 과세 또는 일반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변경됩니다. 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